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9일 토익 총평을 맡은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LC 박지원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파트 1 그리고 파트 3를 보실 건데요. 우리 본격적인 토익 총평 진행에 앞서서 우리 항상 더 많은 토익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 반드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오늘의 난이도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은 저희 파트 1과 파트 3가 둘 다 난이도 중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말씀 바로 드리자면 우리 어휘가 우선 빈출 어휘들이 다소 출연을 해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들 익숙하게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 표현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부분 보기에 써있는 그대로 정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항상 높여주는 게 영국과 호주 발음인데 정말 점점 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50대 50이었으면은 요즘은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 발음보다도 영국, 호주 발음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듣기 연습으로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러면 우선 파트 1부터 바로 알아보실 건데요. 오늘은 사람 사진 5장 그리고 사물 사진 1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팁 보실 건데요. 일단 파트 1의 대부분의 보기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를 들을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건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해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우와 동시에 해석을 항상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처럼 보기들이 다소 길게 출제가 됐을 때도 모두 다 덩어리 단위로 끊어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전치사구가 조금 길게 등장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때 목적어 앞에서 딱 끊어서 이 친구만 따로 해석하는 연습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 파트 중에서 단 한 단어라도 사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바로바로 오답책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파트 1에서는 포인트를 다양한 손동작으로 잡아왔는데요. 저랑 같이 필수 어휘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동사 loading인데요. loading은 이렇게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도 한번 보시면 A man is loading boxes onto a truck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loading은 외우시는 김에 반대말 바로 같이 보시면서 앞에다가 on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unloading 하면 짐을 내리다. 이렇게 두 개 한 번에 봐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 친구. 저희 항상 사람들은요.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거나 또는 잡으려고 손을 뻗는 와중에 찰칵 사진을 찍힙니다. 그래서 이때 꼭 알아주셔야 되는 빈출 표현이 바로 이 reaching for 이라는 표현인데요. reaching for의 핵심은 아직 물건을 잡은 게 아니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중이다. 요 의미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도 사진 보시면은 여자가 아직 컵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뻗고 있는 와중에 사진이 찍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미 잡은 상태를 얘기하는 holding. 요 holding은 잡은 거, reaching for은 아직 안 잡은 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투기나 UFC 선수들 팔 길이 reach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거랑 좀 연관시켜서 외워주시면 또 금방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정말 빈출 어휘. adjusting도 한번 봐주실 건데요. adjusting의 사전적 의미는 조절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네, 파트 1에서는요.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손으로 그냥 잡고 있으면 무조건 이 adjusting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발음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ADJ라고 단어가 시작을 하는데 말할 때 D는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adjusting이라고 안 나오고 adjusting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문 같이 볼게요. 여자가 조절하고 있다 안경을 하면서 A woman is adjusting her glasses 라고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 바로 가겠습니다. 여자가 지금 사진 보시면 안경을 완벽하게 쓴 상태가 아니라 주섬주섬 이렇게 행동하는 중에 찍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고 여자가 안경을 쓰는 건지 벗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항상 액세서리나 옷을 벗는 중이다 하는 taking off와 removing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시험에서 taking off과 removing이 벗다라는 의미로 나오면은 얘네들 무조건 그냥 오답이구나 생각해 주시고 바로바로 버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보통 동작이 있을 때 adjusting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빌드업을 해서 removing을 한 번 더 같이 봐줄 건데요. 저희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removing은 이런 액세서리를 벗는다 라고 사용을 했는데 뜻이 하나가 더 있죠. removing은 물건을 치우다 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같이 보실게요. A worker is removing debris from the floor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치우고 있다, debris, 잔해를 바닥에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동사랑 같이 제가 중요한 목적어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 debris라는 표현은 잔해나 파편 또는 그냥 쓰레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중요해요. 쓸 때는 여기 s가 있는데요. 실제로 발음할 때는 s가 무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debris 하면 안 되고 debris라고만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국 고주 애들은 또 d라고 시작을 안 하고 the라고 읽어요. 그래서 debris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레기 할 때 trash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출제가 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debris. 자, 한 번만 같이 이 문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 worker is removing debris from the floor. 이렇게 요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꼭 외워주세요. 네, 그 다음 업입니다. 우리 남자가 지금 열심히 바닥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 할 때 항상 mopping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mopping은 외우기가 너무 좋은 단어인 게 명사로 mop하면 대걸레죠. 그래서 명사 뜻이랑 동사 뜻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요. 잔디밭 관련한 표현들 같이 보실 건데 우리 여기 보이시는 요 갈퀴 있죠? 이 갈퀴를 영어로 rak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갈퀴질하다, 갈퀴로 낙엽을 모으다 할 때 raking이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을 해주고요.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A man is raking some leaves together 하면 남자가 갈퀴질하고 있다. 나뭇잎들을 그리고 얘네들 모으니까 together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은 모습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A man is gathering leaves. 나뭇잎들을 모으고 있다. With a rake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동사, 명사 한 번에 외워주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잔디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잔디는 영어로 grass라고도 하지만 저희 요 lawn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잔디를 깎는 기계를 저희가 lawnmower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lawnmower, 이 mower가 잔디를 깎다라는 동사다. 그걸 바로 같이 알아주시면서 문장 한번 볼까요? A man is mowing the lawn 하면 남자가 깎고 있다, 잔디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계를 한번 사용해서 A man is operating a lawnmower 이렇게 말해도 남자가 쓰고 있다, 잔디, 깎기 기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사 mow와 그 다음 lawnmower 이 기계를 항상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operating이라는 표현 한 번만 더 잡아주시면 이 단어는 사실 use랑 똑같이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는 또 operating은 어떤 기업체, 사업을 운영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맥락에 잘 맞춰서 해석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랑 같이 파트 1 필수 어휘들 먼저 알아보셨고요. 네, 그럼 이번엔 저랑 같이 파트 3를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오늘 파트 3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직업과 장소 문제가 6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 외에는 의도파악 문제는 다행히 2문제 출제가 됐고 시각자료 문제는 굉장히 골고루 3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표한 문제, 파이 차트 한 문제, 그리고 사진으로 제품 카탈로그 한 문제가 출제가 됐겠습니다. 우선 저랑 같이 직업과 장소 문제 또는 회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간접 힌트들이 사용이 되는지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이제 좀 쉽게 줄 때는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어휘들을 사용해서 저희 보고 유추를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관련 표현들은 배경 지식으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치과 할 때 덴탈이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dental office 또는 dental clinic이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병원이나 의료 사업들을 healthcare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직업이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덴탈 오피스에서 일해가 아니라 저희는 이런 표현들을 바로 들어주시고 유추해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환자, patient라고 하고요. 검진 있죠? 우리 검진 항상 두 단어 같이 외워주실게요. check-up, examination. 네, 그리고 둘 다 medical 들어가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요. medical records 하면 진료 기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환자의 medical history 하면은 이 사람의 병력을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산업은 바로 건설과 건축 사업들인데요. 조금은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건설은 항상 construction, 건축은 architecture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리고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직업이 바로 이 contractor라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 자체가 건설업자 또는 건설은 보통 도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도급업자들을 contractor이라고 저희가 보기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집 지을 때 쓰는 중장비들을 heavy해서 heavy machinery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저희 요 머시너리라는 요거 자체가 기계를 뜻하는 단어, 즉 장비를 뜻하는 단어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허가, 여러 가지 허가증을 항상 permit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 이런 말 할 때 building permit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곧잘 들립니다. 우리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나 구조를 항상 layout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뻥 뚫려 있는 설계를 말할 때는 open layout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파이프라인, 배관을 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희 트렌치 코트 아시죠, 여러분? 그때 쓰는 trench가 도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renching이라고 말을 하면 도랑을 파내는 작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문적인 어휘들을 사용해서 이 건설업자를 얘기하기도 한다는 점 이번 기회로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친구는 바로 부동산인데요. 저희 부동산은 항상 real estate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real estate agent를 사용해서 말을 해주거나 요게 너무 길다 보니까 요걸 확 줄여서 I'm a realtor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간접 힌트 바로 볼까요? 우선 앞에 두 개는 집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property라고 얘기가 나오면 부동산, 건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의미할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이나 주택을 말할 때 저희 house 말고 이제 unit, apartment, residence 이런 표현들도 property랑 묶어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요즘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항상 렌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주인을 landlord 또는 homeowner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우리 월세를 내는 세입자를 tenant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항상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저희가 lease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동사로도 항상 빌리다, 임대하다 할 때 저희가 잘 아는 rent의 동의어로도 곧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 표현도 하나만 같이 알아주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할 때 sign a lease 이렇게 명사로도 잘 등장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톡의 비키쌤입니다. 저희 오늘 8월 고1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시험장이 좀 더워서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쾌적하게 시험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날씨가 입추 지나고 생각보다 더위가 좀 확 꺾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장 가는 길에 좀 다행이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저랑은 오늘 여러분 Part 2랑 4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혹시나 다 다루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시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art 2부터 저랑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 난이도를 중상으로 좀 측정을 했어요. 상에 가까운 중상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출제 비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문사 의문문, 즉 육하원칙 의문문이라고도 부르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여겨지는 의문문의 비중이 평소보다 조금 덜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평서문 있죠, 여러분. 그냥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들, 이 친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발음도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고요. 항상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첫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중반부터 우리 오른쪽 칸 넘어가는 부분부터 집중력이 좀 낮아질 때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중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에 가까운 중상이요. 그럼 저희 논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2를 푸실 때는 일단 의문사가 있으면요. 의문사를 꼭 들어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로 문장의 요지 파악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논란 문제 앞서서 하나만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요. 명사로만 해석 잡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문장의 맨 뒤쪽에 위치하는 명사들, 그 친구들은 유난히 잘 들릴 거고요. 유난히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면 문장 뒤쪽에 있으니까 좀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렇죠? 항상 Part 2 의문문 해석하실 때는요. 앞쪽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뒤를 아예 듣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들음으로써 힌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문장의 진짜 요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문장의 앞에 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선지 들을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 속어법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답 이거다라고 찍지 마시고요. 이 친구는 왜 아닌지부터 잘 속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논란 문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제한 의문문 보도록 할 텐데 제한 의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하고 싶어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포인트는요. Why, how, 그 다음 what 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죠. 생김새는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왜, 어떻게, 무엇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Why don't we, how about, what about 이 친구들은요. Why, how, what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Why don't we 한 단어, how about 한 단어, what about 한 단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고를 때는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 또는 거절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핫 트렌드죠. 우리 우회적인 답변들, 모르겠는데 대묻거나 이런 좀 예외적인 정답 패턴들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문제 좀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How about 제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Getting together, 모이는 게 어때? At the community center this Friday. 뒤에를 듣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문장 요지 파악할 때는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는 거 어떻게 해가 절대 아니라요. How를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How about 만나는 거 어때? 제안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정답 패턴을 한번 기대해 볼게.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거 어때? 이랬을 때 그래 좋아 하는 친구 있을 거고요. 아니 싫어 거절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영어에서 여러분 of course 이렇게만 대답하진 않죠. 조금 더 파고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식의 문장이 좀 나올 겁니다. I'll be out of town for a business event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해석 잡아드리자면 나 행사 때문에 그날 out of town, 타운에 즉 동네에 없을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거절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문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How about은 how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제안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거절을 할 때는요. 그냥 sorry 이렇게만 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좀 고난도의 문제들이 정답이 되는 추세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선지가 좀 까다롭게 우회적인 답변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먼저 읽어보실까요? Did you get a chance to review the plan for our new office?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잡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고요. 필수적으로 명사 뒤에 보셨으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셨을 겁니다. 정리해서 해석 포인트 한번 잡아드려보자면 이런 문장 좀 나왔었죠? 새로운 사무실 계획서를 봤어? 즉 어떤 특정한 문서 봤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받는지 안 받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해볼 법한 답변 패턴은 봤어 또는 못 봤어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들어주셨으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됐었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문제 출제되냐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I heard, 나 들었는데 the renovation project, renovation은 우리 보수공사, 리모델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리모델링 계획이 postpone, 지연됐대요. 이 친구 무슨 느낌이에요? 프로젝트, 즉 우리 뉴 플랜에 대한 프로젝트가 미뤄졌어. 즉 못 봤다는 거죠. 그럼 나 이거 아직 계획서 미뤄졌다 그래가지고 안 봤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노가요 앞에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봤는지 안 봤는지를 앞에다가 생략해서 아니 못 봤어 이렇게 말해준 다음에 뒤에 왜 못 봤는지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정답은 바로 골라내기가 좀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선지가 왜 오답인지 발음 비슷한 건 없었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소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한 번 더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좀 나오거든요. Do we have enough money in the budget for it? 이런 문장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새로운 플랜 봤어? 이렇게 문제 냈을 때, 즉 사무실 계획 봤어? 이랬을 때요. 우리 그거 공사 진행할 돈 있어? 이런 식의 패턴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당황하는 포인트잖아요. 문장으로, 문제로,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의문문으로 답변하면 생각보다 고르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패턴을 생각보다 요즘에 자주 나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대묻기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돈 얘기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다는 것까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거의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문제일 것 같아요. 평서문 문제였고요. 포인트 한번 잡아볼 건데 이 친구는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평서문은 조금 절망적이지만 문장을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 정답이 유추가 될지 우리 알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서문은 해석을 좀 전반적으로 잘 하시되 평서문을 말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했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quote는 견적입니다. 견적서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요. 돈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repairing my broken washer, 망가진 그 세탁기를 갖다가 고치는 그런 견적이 too high, 너무 비싼 것 같아. 이 친구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전달해준다라는 뉘앙스 한번 가져가 주시되 가격이 비싸다는 거 조금 문제점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 토익에서는 보통 어떤 정답 가져가시면 되냐면 추가 정보를 덧붙이거나 그래? 얼만데? 이런 식의 리액션 답변 좀 해주거나요. 아니면 좀 비싸다는 게 고민거리잖아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해결책 주겠다. 이 두 가지 패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꼭 한 번씩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또는 문제점을 말했을 때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추가 정보를 덧붙이거나 또는 묻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실질적인 답변 어떻게 우리 영어로 보실 수가 있게 되냐면요. Actually, 사실은 my uncle can fix the appliance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자면요. 나 망가진 내 세탁기 고치는 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라는 고민거리에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내 삼촌이 도와줄게. 즉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여러분 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하나의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유추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하나 단어 찝어가지고 오답 소거하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거요. 근데 정답을 정확히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게 요즘 트렌드의 파트 2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해결 방법까지 이해 잘 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번째 문제, 부가 의문문 한번 볼 거고요. 자, 예문 한번 가져왔습니다. 토익 클래스가 is supposed to start soon, right? 이런 문제들 일단 잘못 해석하는 방식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토익 클래스는 곧 시작하기로 했지, 그치? 이렇게 가실 필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부가 의문문은요. 어쨌든 간에 동사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묻는 그런 일반 의문문의 계열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좀 간단하게 해석해 주시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수업이 곧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거에 대한 팩트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곧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정답 패턴 한번 기대해 볼까요? 맞아. 곧 시작해. 또는 아닌데 시작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우리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우회형 답변들. 몰라.
곧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물어보거나 오늘 수업이 있었어 이런 패턴들까지 3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요 우회형 답변 3가지 꼭 외워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몰라 물어봐 그랬어 이 3대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기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럼 포인트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익 클래스 곧 시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이렇게 나옵니다. Check the schedule. 스케줄을 체크하세요. On our website. 어디서 체크하래요? 웹사이트에서 스케줄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제3자한테 물어봐 라는 답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3자를 여러분 사람이라고만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좀 트렌드거든요. 자주 봤습니다. 3자한테 즉 사람한테 떠넘긴다기보다도요 사물한테 떠넘기는 것까지 조금 확장시켜 주시면 문제폭이 훨씬 넓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게 잘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스케줄한테 조금 떠넘기는 답변이다라고 정답 골라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해 잘 되셨죠? 몰라, 물어봐, 그랬어 이런 3가지 패턴 중에서요 물어봐 라고 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스케줄표라든지 사물한테 떠넘기는 경우 많다라는 것까지 정답 처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논란 문제입니다. 우리 평성은 한번 더 볼 건데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좀 구현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답 포인트까지 한번 잘 잡아볼게요. 일단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내 사촌이 말해줬는데 뭐라고 말해줬냐면 job opening이 있대요. 어디에? In her personnel department. 그녀의 부서에 새로운 공석이 났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공석이 났대. 이 친구 정확하게 여러분 정보 전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 정보 전달을 받아들였을 때는 답변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받아준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내가 아는 정보를 덧붙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요. 받아주는 말들이 좀 정답이 많이 될 거거든요. 뭔가 명사로 딱딱하게 답변해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게 있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랬어? 또는 내가 아는 정보를 덧붙이거나 또는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공석이 있대라고 했을 때요. 공석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좀 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해 주시면서 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 cover letter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이력서라는 말이랑 좀 같이 다니는 단어거든요. 이 친구 자소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줄여서 자소서라고 많이 부르시죠. 자소서 그럼 준비해야겠다라는 말로 받아준 겁니다. 이거 되게 고난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job opening이 있대, 공석이 있대라는 말을 딱 듣고요. 그러면 나 자소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공석에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정확히 받아주는 말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명사로 우리가 좀 해석 포인트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익숙한 패턴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는 거. 동사로 요지 파악하는 건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건데요.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전체를 좀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도 좀 올라갔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못 골랐을 수는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었는데 우리 속어법으로 문제 풀기로 했었죠. 그럼 나머지 선지에서 어떤 느낌 등장했는지 한번만 짚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My cousin said, 내 cousin이 말해줬어. That there's a job opening in her personnel department. 이런 단어 한번 잡아보신 다음에 오답 패턴 한번 봐주세요. My personal assistant. 이런 식의 비슷한 발음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제가 바꿔오긴 했는데요. personnel, personal 이런 단어로 비슷한 선지 하나 있었습니다. 무조건 지우실 수 있었고요. 우리 문장 요지 파악해 주셔서 best answer 도출해 놔되 우리는 항상 오답 패턴 적용시켜 주시면서 속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풀이법이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part 2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우리 part 4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art 4는 제가 좀 바꿨어요, 여러분. 원래 상이라고 했는데 중상에서 상으로 살짝 낮췄습니다. 그 기준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스키밍 난이도. 스키밍 할 때 선지가 엄청 길다든지 그 선지 안의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다든지 이런 거를 좀 난이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중 정도 됐었습니다. 어려운 거 조금 어려웠고요. 항상 나오는 패턴 항상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대비가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우리 막상 음원을 들을 때 paraphrasing, 바뀌어 나오는 어휘들을 이야기하죠. 이 친구가 오늘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 타이밍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정답이 갑자기 다닥 붙어서
멈춰 나올 때 있고요. 하나 정답 던져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나올 때 있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타이밍들 있죠. 지문이 이렇게 여러 번 있으면 1번, 2번, 3번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면 너무나도 평이한 난이도가 될 텐데요. 중간에 쿠션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판단했던 오늘 시험의 트렌드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1, 2번 여기서, 3번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논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풀이법도 좀 팁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